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시 주식온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GDP 성장률이나 PCE 물가지수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잇따르다 보니까 경계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양시장이 크게씩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죠. 1.26% 하락하면서 2,56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2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네요. 736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여전히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빨간불을 켜고 있죠.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은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현 시점이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반도체, 완성차 너나 할 것 없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도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밀릴 때는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잘 버텨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테오젠, 휴젤 그리고 삼천당 제약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개별적으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멘토님 모시고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이정우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다음 주가 되면 네. 미국 대선도 결과가 발표가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좀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은 조금 짜증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대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이 그나마 호실적인 발표를 했는데 뭔가 미국 지수도 좀 빠져주면서 이제 AI가 고점 신호가 아닐까 이런 부담감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의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있다. 좀 한 템포 쉬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물론 구글 실적도 잘 나오고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 기업들이 잘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 박자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었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기서 나왔던 부분 이게 진짜 상패가 되는 거 아니야?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AI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장세가 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더욱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근래 시장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빠져주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빠져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약간의 동반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체가 나오면서 조금 불안 심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주가 지나면은 그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금리 인하냐 아니면 빅컷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먼저 대선 하나씩 없애 간다라고 본다라면 이번 주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다음 주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를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슈마컴의 급락 소식이 있었죠.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조금 불안한 심리들이 국내 증시에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은 다시 금세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씩 하나씩 넘겨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추려놨는데요. 하나씩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두 3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메타는 특히나 이 주력하고 있는 VR 헤드셋, 스마트 안경 이런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쳐서 조금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메타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또 뜨겁게 달궜던 게 오라이언이었잖아요. 오라이언에 대한 기대감은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라이언에 관련 기대감은 안고 갈 수 있지만 그게 실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메타가 계속 어떻게 보면 VR 기기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하지만 실적을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던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빚을 발할 시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메타의 광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실적이 다 잘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관련주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 쪽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MS나 메타나 다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AI 관련 투자나 이런 부분이 중단이 될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 박자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은 더욱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부터 나왔던 부분이 큽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AI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섣부르게 고점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시장은 아니다. 못해도 이번 연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가 미국 증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내 주식 관련주들의 방향성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LG 이노텍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급등락은 심하지 않았는데 국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애플의 기침으로 인해서 LG 이노텍은 거의 독감 수준으로 걸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은 약간의 지금은 쉬어가는 장세보다는 좀 힘든 장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된 호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타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기대감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라이언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뉴스로 나오고는 있지만요.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양호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주들은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AI 관련주들 또 그 안에서도 희비가 많이 엇갈릴 텐데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정도 있을까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테크윙이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인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니까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는 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HBM과 HBM 아닌 종목으로 많이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디커플링이 낮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제는 대형주와 이제는 중소형주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엮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소부장 관련주들을 엮이면서 이쪽이 수급이 약해지니까 이쪽이 강해지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신 다음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머지 또 빠지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가 주춤하다 보니까 소부장단에서 그래도 오름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죠. HBM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하면은 또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관세 인상 그리고 보조금 축소. 특히 2차 전지가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차 전지를 봤을 때 미 대선만이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떤 쪽으로 조금 2차 전지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한테 악재가 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IRA 법안 같은 경우도 없앤다라고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원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쉽게 어떻게 처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만약 한다라고 해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전기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이 전기차 패권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 제재에는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중국을 제재하면서 미국의 2차 전지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악재라고 이렇게 얘기가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언론 플레이가 섞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슬슬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탑픽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관련 회사들보다는 차라리 셀업체들 보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꺾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물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연속된 하락세를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세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는 방영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를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대형주 쪽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IRA에 대한 걱정은 기우일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축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뉴스에 조금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의 탑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짚어보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중소형 안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형주,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굵직굵직한 뭔가의 하위단의 섹터로 본다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차라리 장비주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PN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요즘에 좀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는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모아가도 장비 관련주들은 왜 상반기에 올라갔던 이유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다른 양극재, 음극재 관련 회사들보다 더욱더 괜찮다. 어떻게 보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알짜 주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상반기 때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아진다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부분이 이제는 이번 연도 연간 보고서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의 빛을 발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25년도까지도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계속적인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은 호재만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장비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차 전지의 업황 전망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도 장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진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장비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확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6만 원 선 위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근데 하회했습니다. 뭐 매물이 조금 비교적 선방했다고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 부진한 성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PC 수요가 안 좋다고는 해도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금 바라보시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은 정말 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면 4조대를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의 3.8조 정도 나왔던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우려가 현실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과를 했었잖아요. 뭐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랬던 부분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충격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장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내일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창립 55주년 기념행사가 내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멘트가 나올지, 이재용 회장이 어떤 멘트가 나올지 실적까지 이제는 다 공개가 된 순간에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개선 여지나 아니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쪽에서 더욱더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진 거를 보여줬고, 이제는 3분기 끝났어. 그럼 4분기는 그리고 25년도는 너네가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관련 멘트가 내일 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려감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잠정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미 크게 충격을 한번 받았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대표가 나와서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받아들이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고 하죠.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의 주가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는 뭐 내일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다음 주쯤에 한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나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거는 6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들어가셔도 괜찮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5만 원대가 지금 뭐 작년 가격도 아니고 재작년 가격이었는데 그만큼 많이 싼 가격대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지금 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장에서 따라가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실적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젠 다 나왔어. 그래, 너네 H면 못해. 그거 다 알아.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젠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기대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내일 마련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우려가 되는 만큼 이번에 세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 계기를 이유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딱밤을 맞을 때 눈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근데 막상 맞고 나면 별로 안 아파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번에 매를 맞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빠지네 주가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가격적으로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신규 진입 관점에서 오늘 들어갈까 내일 들어갈까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워낙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멘토님의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이슈 3가지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포착해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 만나보려고 합니다. 개별적인 이슈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장 안에서 AI에게 딱 포착이 됐는데요. 비보존제약, 국산 신약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10시 2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고요. TY홀딩스, 태영건설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죠. 9시 3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호전실업은 9시 31분경에 포착을 해냈고요. 에이징랜드도 AI가 한 번씩 포착을 해내는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AI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카티스까지 9시 15분경에 AI가 잡아줬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어떤 이슈들을 품고 있는지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포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냈을지 하나씩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앞선 이슈와 조금 맞물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에이지랜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시 1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AI 가속기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비디아가 에이징랜드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네. 물론 에이징랜드 자체적으로 칩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만약에 사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 봐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에이징랜드랑 TSMC랑 공식 협력사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제품을 좋게 만들어도 TSMC 공장에서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캐파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징랜드 제품이 워낙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TSMC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되게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개발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도 있잖아요. 바로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TSMC를 떠나서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시너지가 나오면서 만약에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두 기업들은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의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3분기 실적 때 그런 부분을 오늘 장에 상승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마다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이 더 크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뭐냐면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에서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설계만 했을 경우에 이 제품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50%가 넘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AI가 포착하고 8%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42,000원 구간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든 차트들이 뭐냐면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급락이 나올 때입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급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켰어요. 네, 물론 이때는 악재가 나오고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손절할 사람들은 다 하고 바닥권의 물량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했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매물대를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더 가볍게 기존에 계속된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보다 물량이 가벼워지면서 신규 물량으로 채워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장에서 42,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종가쯤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수익의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AI 칩과 관련해서는 개발 자체보다도 TSMC만큼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한국의 엔비디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장 안에서는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소화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워진 몸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오늘 정도의 선에서 42,000원대 구간을 지켜준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이런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종목에 관해서도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고 몸집이 어떤지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의 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장중 대응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이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을지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보존제약으로 한번 가보시죠. 비보존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국산 38호 신약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식약처 허가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조만간이면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제일 좋은 호재거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장에서도 약간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는 되게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며칠 동안에 급등락이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오늘 뭐 비마약성 진통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불면서 한 차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조금 급락을 하는 모습세가 강하게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딱 5일선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의 연속성,
그 상승의 연속성은 저는 꾸준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회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가격대 부분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릴 수 있지 않나. 지금 23년도에 때도 어떻게 보면 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 가지고 한 차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페타닌이나 이런 부분 마약성 진통제는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로 성공을 할 경우에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유한양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고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약간 부담감 때문에 조금 멈춰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호재가 나올 경우에 거기서 상승 탄력을 더 많이 받을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좋은 기업들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안 오른 기업들 중에서 호재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이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상승력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가 있는데요. 딱 비보존 제약이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종가까지도 한 번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노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6,000원 가격대를 꼭 지켜주는 게 좋다. 6,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6,000원 초반대에 들어가서 내일장에서도 수익을 한번 챙기는 모습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단연 신약 개발이겠죠.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을 것이라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판매량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 6,00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신규 진입 관점에서 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 AI가 포착된 그 시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수익권에 안착해 있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AI가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포착 시그널을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AI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어도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있기 마련이죠. AI 시스템이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전히 증시에서 시끌시끌한 경영권 분쟁이 예고된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전 실업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9시 3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 연합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간을 매매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현재는 음봉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연속성이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테마가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거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너무나 좋고 고려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대는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까지도 이런 경영권 분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못해도 고려양처럼만 올라가 준다라면 한 기대감 때문에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이 워낙 안 좋으니까 차라리 강한 쪽에서 아싸리 반도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나 너무 좋게 나와도 못 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 차라리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하는 부분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YG 플러스가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의 도박성 짙은 종목들로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려한 사태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급락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이런 경영권 분쟁이 얘기가 나오면서 빚을 발할 수 있는 기업들로 저는 수급세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호전실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이 봤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윗골이나 아니면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연출됩니다.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떨어지고 이런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제도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갭상승 이후로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지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짧게 차라리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2%, 3%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예고되어 있는 호전 실업 만나봤습니다. 현재 증시가 크게 조금 힘을 발휘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한 부분에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는 부분이 경영권 분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싸움 구경이 일어났을 때 제2의 고려 아연을 꿈꾸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다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안에서 호전 실업 그래도 다시 한번 장중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 시스템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을 기가 막힌 시점에 포착을 해내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AI 시스템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AI가 9시 31분경에 호전 실업을 잡아줬죠. 이 시점에 진입을 하셨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빠르게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AI 시스템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슈 다각도로 살펴주시는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가장 처음에 그래도 잡아줬네요. 카티스 만나보도록 하시죠. 9시 15분경에 잡아줬습니다. 북한군이 드론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전투에서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국방정보본부가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에 또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드론 관련 보안 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티스 경계선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죠. 여기저기에 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티스는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카티스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핫했던 섹터나 테마성 종목들을 보자고 하면은 드론 관련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폭 드론 관련해가지고 테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해가지고 공격이 왔을 경우에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드론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물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방산주로도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시장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방산 관련해가지고 엮였을 때 지금 시장에서 정말 잘 가고 있는 대형주를 보자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RG 넥스와 현대로템 이렇게 방산주들이 정말 잘 가고 있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카티스도 이제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방산주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대감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AI가 첫 번째로 오늘 잡았던 종목이고 수익률도 6%까지도 나왔고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이평선을 돌파할 경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연속성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 이 구간이 있어도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고 여기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정배열 초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간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정배열 초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있다. 지금 가격대가 3,800원, 3,000원 후반대인데 저는 충분히 5,000원 구간까지도 한 번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로 보시고 대응하실 분들도 한 번 정도 이 종목을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부터 한번 5,000원까지도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드론 이쪽은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섹터죠.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세를 같이 받아가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티스도 오늘장 안에서도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시죠. 정배열로 추세 돌림이 일어날 경우에는 5,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3,880원이고요. 5,000원까지 내가 중장기로 조금 더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이렇게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AI 시스템에게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15분경에 포착이 됐죠. 장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포착을 해내서 여러분이 이때 진입을 하셨다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손쉽게 그 시점을 포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AI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장중에 AI 시스템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로운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VT라는 종목을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VT 관련해가지고는 뭐냐? 바로 다이소 화장품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리들샷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인데 상반기에 정말 흐름세가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먼저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끼쳤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고점 부분에서 계속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이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또 고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가의 하향성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오늘장에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품절템 리들샷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수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화장품 하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에 만약에 수출이 될 경우에 거기서 인기를 끈다라면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품절을 떠나서 중국까지도 품절 대란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한 번 더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문제죠.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회사들이 지금 요즘에 화장품 관련 주주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 얘기다. 아예 중국과 연관이 없던 기업이 이제 중국까지 수출까지도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중국을 떠나서 미국과 유럽까지도 확산이 되면 이 회사 자체로는 큰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 호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고점 부분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세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AI가 포착하고 나서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 34,000원 구간대도 충분히 공략이 괜찮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끌고 왔던 종목이 이제는 드디어 호재가 나오면서 재차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포착 종목으로 VT 살펴봤습니다. 리들샷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업체죠.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수출 기대감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박스권 상단으로 향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맞물리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여기를 또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있겠습니다.
있겠죠. 한번 돌파가 어렵지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로 놓고 보더라도 참 괜찮을 종목일 것 같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급등 시세가 연출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안에서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전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AI 시스템을 주식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메시지 받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들을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멘토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가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50분까지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어떤 종목이 또 새롭게 포착이 됐을까요? 네, PM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잡는 종목인데 잡을 때마다 거의 5%의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제가 가장 많이 말씀해드리는 차트가 나왔죠. 바로 엠파 파동이 나왔던 부분인데 AI가 제일 잘 잡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오고 그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켜야 되는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재차 상승세가 나오고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PNT가 딱 오늘장에서도 그런 차트 흐름세가 나오고 올라갔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HBM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삼성발 HBM 관련해가지고 엮였던 부분이 되게 커요. 그 말은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여파로 PMT도 갑자기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올라갔다. 우리가 그러면 기대해 볼 거는 뭐냐라고 본다면 SK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다들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발 만약에 엔비디아 컬텍스가 통과하고 들어갈 경우에 HBM 들어갈 경우에 나머지 종목들 이때까지 못 올라갔던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HBM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PMT가 한 주축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우하향을 하면서 제일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평선을 돌파하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돌파를 한번 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재차 이제 이평선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제 엠파 파동도 나왔는데 이제 정배열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카티스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인 하향세 그리고 이평선 돌파를 한 번 정도 도전을 했지만 실패하고 꺾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고 PNT 같은 흐름세가 나왔다. 근데 만약 카티스도 그런 비슷한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5,000원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있고 PMT도 지금부터는 좀 시세를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1차 정도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은 목표가는 6,000원 부분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이 4,700원 부분인데 충분히 20%가 넘는 상승세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HBM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같이 하는 종목이죠. PMT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불을 바꾸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세를 함께 하려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엠파 파동이 나왔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11시 주식원을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참 익숙한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엠파 파동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AI가 보고 있는 것 같죠. 여기에 정배열까지 갖춰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AI의 눈에 많이 띄는 종목일수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6,000원 목표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전략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오후장까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후장까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역시나 좋을까요?
좀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또 애플 실적 발표와 인텔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지수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선 조금 지켜보는 관망 심리가 좀 더 중요하다. 이번 주 항상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시즌만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또 다음 주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방향성은 이제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확실하게 정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관련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을 모아가는 장세가 좋지, 당분간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 AI를 통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또 M7 안에서는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대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텔까지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신중한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1시 주시고는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